안녕하세요. 2023년 10월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KB금융그룹의 하우스뷰를 통해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철호 차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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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WM 투자솔루션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지난 9월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9월 글로벌 증시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강화되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시장의 리스크 요인부터 살펴보자면 지난달에 언급해드렸던 국제유가의 강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에 따라 공급 부족 이슈가 불거지면서 90달러를 돌파하는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이러한 국제유가의 강세는 물가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긴축 강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연준의 9월 FOMC도 정책 금리는 동결이 되었지만 파월 의장이 매파적 스탠스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는 고금리 환경이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약세를 보였던 9월 증시의 흐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앞서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를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9월 FOMC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회의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보강드리자면 사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결정보다 더욱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은 바로 점도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점도표를 통해 추가 긴축의 가능성과 연준이 긴축 정책을 얼마나 더 오래 이어갈지를 확인하려 했기 때문인데요. 9월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2023년 말 정책 금리의 중간값은 5.6%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연내 한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4년 말 금리의 중간값은 5.1%를 기록하면서 내년에는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지만 5%를 상회하는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점도표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국채금리의 급등과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9월 FOMC에서 함께 공개되었던 점도표의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그럼 이번 달 KB금융그룹의 하우스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10월 KB하우스뷰는 대부분 자산군이 기존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이힐드 채권의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하이힐드 채권은 그동안 낮은 투자 매력도를 유지해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양호한 성과를 이어왔었는데요. 이는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9월 연준이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에서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이힐드는 단기적으로 양호한 펀더멘털이 유지되면서 투자 매력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금리의 여파로 기업의 부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하이힐드의 투자 매력도 변화와 향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일시적으로 모면한 상황인데요. 9월 30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45일짜리 단기 임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임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특히 예산안 통과 이후 하원 의장인 메카시 의장이 해임되면서 미국 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향후 6주간 정치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여전히 난항이 예상되고 또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 등급이 추가 강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셧다운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10월의 시장 전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월 글로벌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국채금리 강세 등 부정적 이슈와 3분기 실적 시즌 도래에 따른 기대감의 긍정적 이슈가 혼재하면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부정적 재료를 살펴보면 국채금리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4.8% 수준에 육박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채금리의 급등은 주요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은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인데요. 다행히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견조한 기업 실적이 확인된다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의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는 앞서 설명드린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져 있는데요. 향후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나타날 경우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채 금리의 동향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0월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마지막으로 10월에 주목해야 할 증시 이벤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통화정책 이벤트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9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연준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 우려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신중한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월 26일 예정된 ECB의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10차례 연속 인상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중기적 물가 목표인 2%를 달성하기 위해 ECB는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금리가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의 관전 포인트로 한국은행 금통위와 ECB의 통화정책 이벤트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11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